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갑자기 무거운 무언가가 내 몸 위로 올라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자 의붓딸 수민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감정은 어머니의 걱정이 아니었다. 그건 금기된 끌림이었다. 나는 28살의 지은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결혼은 3년 전 남편과 했지만 그는 이미 나보다 15살 많았고 수민이라는 딸을 데리고 왔다. 수민이는 이제 25살 대학생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 지냈다. 아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남편은 바쁜 사업가로 집에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집안일은 대부분 내가 맡았고 수민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날 수민이가 내 방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녀의 비밀이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애가 날 버렸어요. 그녀의 고백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동성애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여전히 금기시되지만 나는 도시에서 자란 세대라서 좀 더 개방적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수민이의 눈물을 보며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다. 왜 그녀를 안아주고 싶을까? 왜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질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수민이와 마주 앉았다. 수민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엄마가 지지할게. 하지만 내 말은 진심이었을까?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수민이는 더 자주 나를 찾았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이 점점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건 그냥 모정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냉혹했다. 수민이의 대학 친구들이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민이 동성애자래. 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남편은 모르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수민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수민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내 안의 갈등이 커져갔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이건 정상인가? 한 주 후, 수민이가 다시 내 방으로 왔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날 피했어요. 나 혼자예요. 그녀가 울면서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건 안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손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수민이에 대한 사랑,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위험한 것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늦은 밤에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수민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너한테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애가 힘들어서 그래.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싹 텄다. 내가 수민이를 사랑한다고? 이건 미친 짓이야. 가족을 파괴할 수 있어?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다. 수민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야. 정신 차려. 그런 말들이 그녀를 더 상처 입혔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내 안의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수민이가 나타났다. 그녀와 함께 있는 꿈, 행복한 꿈 깨어나면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어느 날 수민이가 나를 데리고 카페로 갔다. 엄마, 여기서 제 친구를 만나볼래요?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이에요. 나는 망설였지만 따라갔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는 30대 초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수민 씨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 해요. 그녀의 말에 수민이가 웃었다. 그 웃음을 보자 내 가슴이 아팠다. 질투. 왜? 나는 결혼한 여자다. 수민이는 내 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이가 말했다. 엄마, 나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 감정은 잘못됐어. 억눌러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수민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내면의 갈등은 깊어졌다. 매일 아침 수민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 감정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다. 나는 결혼했고 수민이는 내 의붓딸이다. 사회가, 가족이, 나 자신조차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사업에 몰두했고 나는 수민이와의 시간에 더 집중했다. 어느 저녁 가족 식사 중에 남편이 물었다. 수민아, 요즘 연애는 어때? 남자친구 생겼어. 수민이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나 남자 안 좋아해. 그녀의 고백이 테이블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남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화를 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안 돼. 정신 차려. 나는 중재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민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나를 노려봤다. 너도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지만 내 마음은 수민이 쪽이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싸웠다. 너 수민이 편만 들어. 가족이 뭐야? 그의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감정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다음 날 수민이가 나를 찾았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 포기 못해. 그녀의 눈에 결의가 보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이 비밀은 나를 갉아먹었다. 사회적 압력이 더 커졌다. 수민이의 대학에서 그녀를 따돌리는 일이 잦아졌다. 교수 한 명이 그녀를 불러 개인적인 문제는 학교에 영향을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온라인으로 동성애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연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수민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건 어떡하나.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에서 수민이가 말했다. 엄마, 나 엄마처럼 되고 싶어.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손이 내 무릎에 놓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입술을 바라봤다. 키스하고 싶어. 그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일어나서 집에 가자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너 미쳤어. 이건 배신이야. 남편에 대한 죄책감, 수민이에 대한 사랑, 사회의 시선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의붓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상담사의 눈이 커졌다. 그건 복잡한 문제예요. 가족 관계를 고려해야 해요.
상담 후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수민이와의 거리를 두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갔다. 수민이가 감기에 걸렸다. 나는 그녀의 방에서 간호했다. 그녀가 점마, 손 잡아줘 라고 하자 나는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나를 녹였다. 왜 이렇게 느껴지지?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 요즘 수민이랑 너무 가까워. 이상해 그의 말에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내 행동은 이미 변했다. 저녁에 TV를 볼 때 수민이와 나란히 앉아 손을 스쳤다. 그 작은 접촉이 나를 흥분시켰다. 이건 안 돼, 멈춰야 해. 수민이의 전 여자친구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가 수민이를 찾아와 미안해, 돌아와 라고 했다. 수민이가 망설이는 걸 보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 애를 보내야 해, 나 때문에 안 돼. 하지만 질투가 솟구쳤다. 나는 수민이에게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가지 마 애라고 외쳤다. 그날 밤 수민이가 내 방으로 왔다. 엄마, 그 애랑 다시 시작할까 봐. 그녀의 고민에 나는 조언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그녀를 밀쳤다. 수민아, 내가 걱정돼. 진실은 숨겼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수민이가 전 여자친구와 재회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응원해줄게.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왜 나일 수 없지? 이 감정은 나를 파괴했다. 나는 남편에게 더 차갑게 대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워졌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수민이를 비난했다. 요즘 젊은 애들 왜 그래? 제대로 살아. 남편이 동조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수민이가 뭘 잘못했어? 사랑하는 게 죄야.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남편이 나를 노려봤다. 너 왜 그래? 수민이 편만 들어.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큰 싸움이 벌어졌다. 너 수민이한테 이상한 감정 있어? 왜 그렇게 보호해? 그의 추궁에 나는 부정했다. 그냥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이혼하자. 그 말이 나왔다. 나는 충격받았다. 이혼. 수민이와 헤어지게 돼. 수민이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엄마, 아빠랑 왜 그래? 나 때문이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문제야. 하지만 그녀의 품에서 나는 평화를 느꼈다. 그 순간 수민이가 속삭였다. 엄마, 나 엄마를 사랑해. 그냥 엄마로서가 아니야? 그 고백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그녀를 밀치며 말했다. 뭐라고?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사랑이 있었다. 이건 잘못됐어. 하지만 진짜야. 사회적 압력이 우리를 둘러쌌다. 이웃들이 수문수문했다. 그 집딸이 이상하다던데. 남편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나는 수민이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상담사에게 다시 갔다. 수민이가 나를 사랑한대요.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다. 가족 관계를 끊어야 할지도 몰라요. 도덕적으로 어렵죠. 그의 말에 나는 고민했다. 수민이와의 사랑 vs 가족의 안정. 선택은 고통스러웠다. 수민이가 나를 데리고 여행을 제안했다. 엄마, 제주도로 가요. 생각할 시간 필요해. 우리는 떠났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주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엄마, 나랑 함께 할래?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무서워. 여행 중 우리는 키스했다. 아니, 거의 그랬다. 바람이 부는 해변에서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피했다. 수민아, 이건 안 돼. 사회가, 가족이, 그녀가 울었다. 왜? 우리 사랑하는데? 돌아와. 현실이 우리를 기다렸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너랑 수민이 관계 이상해. 나가. 그는 짐을 쌌다. 수민이가 말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엄마 사랑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 미쳤어.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친척들이 우리를 비난했다. 변태들. 집안 망쳤어. 우리는 따돌림을 당했다. 나는 직장에서 소문을 들었다. 지은 씨 집안 이상하대 담력이 나를 무너뜨렸다. 수민이와 나는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죄책감이 따라왔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남편과 이혼 후 수민이와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우리는 숨었다. 하지만 사랑은 강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미소를 보니 행복했다. 지은아, 사랑해. 그녀가 부르는 소리가 달콤했다. 이제 그녀는 나를 엄마가 아닌 지은으로 불렀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희 관계 이해 못해. 직장에서 상사가 물었다. 요즘 소문이 이상해. 조심해.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낯설다. 결혼은 불가능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할까? 수민이는 취업을 준비했다. 면접에서 가족 상황은? 이라는 질문에 그녀가 솔직히 말했다. 여자친구와 살아요. 결과는 불합격. 그녀가 울며 돌아왔다.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그녀를 안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다. 전 남편, 가족을 버린 나 옳은 선택인가? 수민이도 비슷했다. 지은아, 아빠 생각나.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어느 날 동성애자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을 만났다.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사랑이 이겨.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온라인에서 우리 사진이 퍼졌다. 악플이 쏟아졌다. 역겹다. 사회를 더럽혀. 수민이가 흔들렸다. 지은아, 헤어질까?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그녀의 말에 나는 화를 냈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싸웠다. 하지만 화해하며 더 가까워졌다. 전 남편이 연락 왔다. 수민이 어때? 너희 미쳤어. 그는 화를 냈다. 나는 둘이 행복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느껴졌다. 그를 상처 입혔어. 사회적 변화가 조금씩 보였다. TV에서 동성애 드라마가 방영됐다.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 있어. 수민이가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수민이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병원에서 심리적 압력이 컸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내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랑, 가치 있어? 희생이 너무 커. 하지만 수민이의 눈을 보니 답은 명확했다. 사랑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다. 수민이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나는 승진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우리만 행복하면 돼. 친구 몇이 돌아왔다. 이해할게. 행복해.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전 남편이 재혼 소식을 전했다. 축하해. 나는 말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수민이가 위로했다.
우리도 행복하자. 어느 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맹세했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도덕적 딜레마는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파괴한 사랑, 정당한가 밤에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안정됐다. 수민이가 말했다. 지은아, 후회 안 해. 나는 단이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논란이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반대가 많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이제 우리의 이야기 끝에서 묻는다. 이런 사랑, 가족과 사회를 희생한 선택이 과연 옳은가?